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시장이 서프라이즈가 났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할 사람 없나요? 사람 뽑아요. 제발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숫자는 1010만 명인데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일자리 없어? 라는 사람은 57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뽑는다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야, 진짜 미국 고용시장은 정말 뜨겁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거워? 그럼 금리 인상 가자!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6월달 FOMC 회의에서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5가지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오종태 이사님께서 지혜로운 투자자를 위한 투자교양서라는 PDF 책을 새로 내셨는데요. 표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내용에 보면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내용들이 교양스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효석이가 말한 대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한참 걱정했던 이 당시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새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중도 코로나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이래서 그만두는 사람은 맞는데 새 일자리는 너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만두는 사람도 줄어들고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오늘 속보를 찍은 이유는 이 논문 때문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논문을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임금과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표현이죠. 임금과 물가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고용시장이 좋아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가격을 계속 올릴 것 같은 기대,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임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이 임금과 물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계속 올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 논문에서 임금과 물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될지를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임금을 ECI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ECI가 더 좋은 이유는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진짜 임금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이 올라가면 반드시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재화입니다. 코어 PCE 중에서 재화 물가는 2021년에 한참 문제가 되다가 요즘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주거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실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거비가 올라가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사에 보면 NH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비를 뺀 나머지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임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건데요.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임금은 기업에게는 분명히 비용이긴 하지만 가게에게는 대표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기 때문에 임금 올려줬으니까 서비스 가격 올리자, 제품 가격 올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가게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으니까 더 비싼 거 먹자. 야,
이발할 때도 좀 더 비싼 데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임금은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지목한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첫 번째, 임금이 올랐으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은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들은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더 비싼 거를 사 먹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 라는 것을 확인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만 보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기업들이 과연 가격을 올릴까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 CEO가 한 얘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임금 올리고 원자재 가격 올라와서 맥도날드 가격 계속 올리고 빅맥 가격 계속 올리고 프렌치 프라이 가격도 올렸는데 더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감자칩을 안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흡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실제로 맥도날드의 주가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곳에서 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이 랜딩 스탠다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안 돼. 빡빡하게 좀 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행의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대출을 꺼려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기업 대출 해주라고? 아니면 뭐 회사채 발행한다고? 싫은데? 라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긴축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건 비밀인데요. 사실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실제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것이 터지게 되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버블이고 실제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갈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톡 터트려버리게 되면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람을 쏙쏙쏙쏙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못 올린다니까요. 게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이유는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셨습니다.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못해요 라고 어제 기사를 쓰셨기 때문인데, 솔직히 저도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기자님 한 분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되냐?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기사는 어제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자, 6월달에는 좀 쉬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6월달에 금리 인상 쉬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금리 인상 6월달에 안 한다는 게 저한테는 더 많이 들리긴 했습니다. 실제로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제까지만 해도 66%였는데 35%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6월달에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배경 설명들도 월가에서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6월달에 나오는 고용지표, 물가, 그리고 7월달 여름에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진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잡힐 수 있는지 여부를 여름에 진짜 확인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임금이 오르냐 물가가 오르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태 이사님이 쓰신 지혜로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교양서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좀 더 밝은 눈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청하시면 6월 28일 저녁에 있을 줌 라이브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